영국 앤드루 왕자가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봉정사를 찾아 한국 문화의 진수를 체험했습니다. 어머니인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찾은 지 20년 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전국의 사찰에서는 의료봉사와 함께 이웃돕기 성금,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 전달 등 자리이타의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전국 사찰 곳곳에서는 봉죽 음악회가 열려 함께한 사부대중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불교를 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튜브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1인 미디어에 대한 불교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과 지진에 따른 재난방송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방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BBS 뉴스의 연중 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동 봉정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번영,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타종을 하는 등 20년 전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간 아름다운 산사에서 한국 문화의 진수를 체험했습니다. 첫 소식,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3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유산 안동 봉정사가 반가운 손님을 맞았습니다. 1999년 국빈으로 초청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가장 한국적인 곳을 보고 싶다며 찾았던 그곳을 아들 앤드루 왕자가 다시 찾았습니다. 봉정사를 찾은 앤드루 왕자의 첫 일성은 가장 평화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여왕의 발자취를 따라 대웅전의 단청과 국내 최고 목조 건축물 극락전을 살펴보며 한국 불교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극락전을 들어갈 때는 여왕이 그랬던 것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가 불교 의식에 쓰이는 목탁과 종의 용도를 묻고 800년을 온전히 견뎌온 극락전 기둥을 만지며 경외로움을 드러냈습니다. 평화와 자비강명을 기원하는 돌탑을 쌓은 앤드루 왕자는 범정을 3번 타종하며 웅장한 종의 울림에 다시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흔쾌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종을 치셨고, 종을 치시는 가운데 종소리에 취해서 기쁜 산매에 들어가듯이 정말로 종소리에 왕자님이 반하신 것 같습니다. 앤드루 왕자가 울린 종소리는 영국 왕실과 우리나라의 번영, 남북 통일과 세계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대영 제국 사행시 족자를 선물 받은 앤드루 왕자는 만세류를 나서며 봉정사에서의 추억을 여왕에게 전하겠다는 뜻과 왕실 가족의 방문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하고 우리 봉정사에서도 이렇게 깊은 환대를 한 데 대해서 답례로 빠른 시일 내로 영국 왕실의 다른 가족들이 재차 방문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앤드루 왕자는 경북 도청을 들러 소나무에 기념식수하고 방명록에 서명한 뒤 하회마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택 담연제에서 올해 93세인 여왕의 생일상을 대신 받은 앤드루 왕자는 경상북도와 안동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여왕으로부터 받아온 메시지를 대신 전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맥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봉정사, 수백 년을 이어온 종가문화의 품격을 보여준 하회마을은 앤드루 왕자가 말한 환상적인 영광의 자리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대를 이은 안동사랑이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간직한 경상북도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에서 BBS 뉴스 김종열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해외동포 남북평화통일기원 수륙제 문화대제에서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제1본 한민족 불교도 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에서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 스님들은 공연을 통해 유주무주 고혼을 천도하며 남북 평화 통일을 발언했습니다. 아랫역 수륙제는 국행 수륙제와 달리 영남 지역 민간에서 이뤄져 온 수륙제로 지난 2014년 3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들은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봉축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검진,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과 장학금 전달식 등이 사찰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부처님을 모신 작은 법당에 일일 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진맥을 하고 쑥뜸과 침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기쁨이 묻어납니다. 울적에는 파스 잔뜩 붙이고 왔는데 뛰고 지금 침 맞으니까 개뿐하네요. 그런 것도 그렇고. 사찰 신도인 한의사 3명이 부처님 오신 날에 한마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보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중불교 속의 의료가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질병과의 고통을 받는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대모로 통하는 보현사주지 보현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맨날 무릎 아프다, 머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신도분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서 경남 사천 소림사는 부처님 오신 날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축법회와 함께 청소년 장학금, 어르신 병원비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지역 초중고생 23명과 홀몸 어르신 5명이 장학금과 병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소중하게 등을 달아주시고 해서 제가 그걸 회양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번 첫 해에는 좀 부서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그렇게 좀 실속 있게 할 예정입니다. 경남 창원 보담사와 보담사 보현봉사회는 부처님 오신 날 이웃을 위한 성금 1,500만 원을 북면 면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명덕사도 부처님 오신 날 법당 부처님 개금불사를 회양하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인재불사를 실천했습니다. 바로 여기 오신 분들이 고등학생 5분, 대학생 5분이 저희 스승이고 선배시고 저희 스승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많은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봉축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 곳곳에서 봉축 음악회가 열려 지역 주민들과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남 여수 석천사는 여수시민회관에서 네팔의 비구니 스님인 아니초잉 돌마 스님을 초청해 명상연불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명상연불 음악회에는 흥국사 주지 명선 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그리고 지역 불자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극락사도 야단법석 봉축 작은 음악회를 열어 동참한 4부대 중들에게 한마당 축제를 선사했습니다. 극락사 음악회에는 주지 자용 스님을 비롯해 신도와 지역 주민, 연화유치원 어린이들, 그리고 한왕기 평창군수와 박은식 경찰서장 등 내빈들이 함께해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사음악회를 연 구례 불락사도 경내에서 제35회 산사음악제를 열었습니다. 불락사 회주 상훈 스님을 비롯해 신도와 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국악인과 무용가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 불교를 비하하고 스님을 조롱하는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이 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도 관련 분야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대응책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유튜브에서 몰래 카메라와 스님을 동시에 검색해봤습니다. 스님 변장하고 교회에서 예배 보기, 약 빨고 노래 부르기 등의 자극적인 표현의 제목이 쏟아집니다. 이 중 엄마나 교회 가도 되란 문구가 적힌 영상물입니다. 나 주말에 교회 가도 돼? 아니 거기 목사님이 그날 징거버거 세트 준대. 엄마 자꾸 이러면 집에 있는 불쌍한 마리아상도 다 바꿀 거야.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된 지 2달 만에 조회수 290만을 넘어섰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유튜버들이 성직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신도들에게 예경의 대상인 성직자들을 공격하거나 희화화할 경우 주목도를 높여 조회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표현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 방송사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따라 광고가 게재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인기를 끌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유튜버는 유망 직종으로까지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대세인 상황에서 불교계는 이제라도 포교 매체로의 활용을 비롯해 관련 콘텐츠를 대하는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회의 특정 집단에 대해서 비하나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최근 그 1인 미디어 영역에서도 많은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쪽에서는 그 혐오적 표현에 대한 금지 부분에서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간적 웃음거리와 자극적인 내용이 각광받는 모바일 콘텐츠 특성상 종교와 성직자를 비하하는 내용은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불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대구 지역 최대 도심 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삼장법사 수여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이은혜 불자 등 228명에게 대삼장법사증이, 감상숙 불자 등 224명에게는 삼장법사증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분명히 정법의 큰 부처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더 성장하면 여기서 유마거사, 성만 부인 등 경전에서 나오는 그런 큰 거사와 큰 보살님들이 탄생되지 않을까. 법사증을 받은 법우들은 부단한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가랑비 옷이 젖듯이 제 마음이 정화되고 제 마음이 정화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변하고 제 가정이 변하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기초교리부터 10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불자들에게 삼장법사증을, 20년 수료자에게는 대삼장법사증을 수여하며 올해 10년 삼장법사에는 고등학생인 장지영 학생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밀양 송악사가 밀양시 산회명 경내에서 주지 석인 스님과 포현 문도회 대표 석담 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무량수전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석인 스님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기리고 불자들이 편안하게 기도 정진할 수 있도록 대웅정 건립불사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중생살이 어려운 중생살이를 얼마든지 해서나갈 수 있는 그런 위안의 장소로 삼아서 항상 내 마음에 위안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정에 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셔서 이 절이 여러분의 피안처 평안한 도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점안식에서는 부산 춤사위 예술원의 작법무와 축업무, 바라춤 등 문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의 전국 최초로 공공 헌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예술 정원이 조성되는데요. 서울시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간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커다란 창고가 초대형 헌책방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서울시가 잠실 철교 아래에 있던 창고를 개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공공 헌책방 서울 책보고. 이곳에서는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지켜온 25개 헌책방이 13만여 권의 책들을 기존의 중고 서점보다 싼 가격에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책들을 통해 시민들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은 물론 과거의 추억과 다시 한번 마주하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서울 책보고에서는 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인과 가족 단위 독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은 도서관 정책을 그동안 쭉 추진해 왔는데요. 그래서 1년에 뭐 몇십 개씩 작은 도서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점 도서관을 지금 곧 5개 거점별로 만들 생각인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꼭 하나 독립출판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서울 용산 미군부대 사이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은 예술작품과 식물 정원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 35m 깊이까지 내려가는 녹사평역 안에 600여 개 식물이 자라는 여러 개의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역 천장 중앙에 자리한 유리 도움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더욱 아늑한 정원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미술 작품이 곳곳에 배치돼 녹사평역은 거대한 지하 예술 정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하철인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 지금 경전철 의신설선의 경우에 사실 그 지하철 전체 노선이 하나의 미술관이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추진한 바가 있고.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콘서트 전문 공연장이자 복합문화시설 서울 아레나를 오는 2024년에 정식 개장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레나는 도봉구 창동역 인근 시유지 5만 제곱미터에 18,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들의 문화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서울이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서울 시내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작품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불교를 비롯한 종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게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39번째 차이나를 맞아 전국의 차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차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축제 한마당을 펼칩니다.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는 오는 18일과 19일 여의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창립 40주년과 제39회 차이나를 기념하는 팔도 차문화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노천 찻자리가 마련되고 올해의 명닭이 품평대회와 행달의 시연 등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이자 수행의 방편으로도 꼽히는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입니다. 차이날은 지난 1981년 5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의 제정 선포로 시작돼 올해 39번째를 맞았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동주의 대표이사로 부산 기장 장안사 주지 정호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주는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정호 스님의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회복지가 더 커져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전 세계가 세계 일화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비와 지혜로서 불국토 장엄을 하는데 애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회와 함께 부산시 장애인 탁구협회 경력금 전달과 동주 특별후원의 위촉장 수여식, 법인 서원과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선포식도 열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주는 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연재 시니어 클럽,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인 동주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나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재난방송이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정부와 방송사 간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행정안전부가 모든 재난방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대응과 복구 과정은 신속하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난방송은 국민 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난방송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재난 진행 경로, 대피 요령 장소 등 국민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 자막 방송도 미흡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 복합재난 등 모든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재난은 주관기관이 분명한데 화재와 교통 등 사회재난은 주관부처가 20개나 되고 복합재난은 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크로스체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가 구성되고 현장 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 제공에 주력하도록 개선됩니다. 사회재난방송에 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 기준이 만들어지고 정기적인 재난방송 훈련도 실시됩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의 진행 경로, 대피 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간방송사는 확보한 영상 자료들을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방송사 간의 협업 TF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과기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이관되고 2차 주간방송사 지정은 물론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시스템 등이 대폭 보강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정가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2번째 순서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수려한 산세가 그려진 병풍 너머로 차 끓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여의도 국회 김성태 의원의 사무실. 업무용 책상 옆에 마련된 작은 다도실은 새 속에서 분투하면서도 고요와 평화를 찾고자 했던 김 의원의 자치가 느껴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과정에 새로운 창의성이 나오고 또 그 많은 분야가 또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또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모태불자인 김성태 의원의 불신 근원에는 독실한 신행으로 자녀들을 키웠던 어머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곡 마디마디를 끊게 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기도의 힘이 아직까지 돌아가셨지만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우리 이 공간에 그런 기운들이 아직 남아 있다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김성태 의원은 IT 기술을 국가행정 시스템에 응용한 전자정부 개발 등 공공 분야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종래에 없었던 학문 분야라 길없는 길을 가야 했는데 역시 불심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근본은 이타심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회를 좀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게 기초가 되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에도 부부가 함께 틈만 나면 서울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아 홀몸 어르신을 위한 봉사를 하는 등 바지런히 소외된 이웃을 살폈습니다. 최근 여야의 정쟁이 가열됐던 KT 청문회와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에 깊숙이 따리 튼 아집과 주관, 분별심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작업이다. 사바 세계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작업을 해내야 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좀 더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 수양과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김성태 의원의 품속엔 어머니 49제를 치르며 법보시한 작은 금강경이 있습니다. 윤처럼 새긴 글귀는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주라는 법어 응무소주 이생기심. 국회에 앞들 부처님 오신 날 법등은 켜졌지만 여전히 갈등과 고성이 난무한 이곳에서 김성태 의원은 오늘도 연꽃을 피우려 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네팔의 기혼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직접 만든 가방 등의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 사회적 기업 굿핸즈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 핸드메이드 페어 2019에 참가합니다. 한국의 유명 서원 9곳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됩니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유산 목록 등재 권고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영월군은 오늘 18일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에서 밤도깨비와 함께하는 장릉 여행을 진행합니다. 문화재청과 강원도에서 후원하는 영월군 생생문화재 사업 도깨비와 떠나는 세계유산 영월 장릉 여행의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은 여법하게 회향됐지만 아직도 사찰과 주변 거리 곳곳은 봉축 연등이 걸려 있습니다. 불자들의 가슴 속에도 부처님 오신 날 법회와 도심을 환하게 물들인 연등회 연등 행렬의 환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지났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며 남을 위해 사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불자들의 여전한 책무입니다.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을 짓는 등 불법승 3보를 받드는 조계종의 100만 원력 결집 불사도 이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나의 깨달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을 위해 수행하고 기도하며 보시를 행할 때 모두의 행복을 위한 100만 등불이 한반도를 비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5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